머리 휘날리고 눈동자를 크게 뜨며 천년의 그 세월도 한순간의 빛이라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1981년 일본 애니메이션이죠. 신타케토리 모노가타리 천년여왕에 대한 정보와 평론입니다. 작품 정보부터 줄거리, 또 한국 방영 당시 이야기, 그리고 이게 그냥 공상과학물이 아니라 어떤 철학적인 질문까지 던질 수 있는지 뭐 그런 분석들이 담겨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이 애니메이션이 어떤 내용을 다루는지, 그리고 이게 왜 좀 흥미로운지, 특히 그 주인공 천년여왕이 마주했던 깊은 고민, 이런 것들을 좀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국에서는 왜 방영이 중단됐는지 그 배경도 간단히 짚어볼 거고요. 이게 그 일본의 되게 오래된 설화 카구야 공주 이야기 있잖아요. 그걸 SF적으로 재해석했다는 점부터가 상당히 눈길을 끄는데요. 네, 그렇죠. 멸망 직전의 외계 행성이란 지구 사이에서 한 여왕이 겪는 운명적인 갈등이라니. 와, 설정만 들어도 궁금해지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인가요? 그 핵심 설정은요. 1999년에 멸망 위기에 처한 외계 행성 라메탈이라는 곳하고 지구의 관계를 다루고 있어요. 주인공인 천년여왕은 천년마다 지구에 와서 인류 역사를 이렇게 쭉 지켜봐온 존재거든요. 아, 천년마다요? 네. 그런데 이제 평소에는 지구에서 야요이라는 이름의 평범한 여성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오, 평범하게 살다가 갑자기 거대한 운명에 휘말리는 그런 구조군요. 그럼 그 라메탈이라는 행성이 지구를 침략하려고 하면서 갈등이 시작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자신의 모성인 라메탈이 뭐랄까 생존을 위해서 지구를 새로운 터전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천년여왕은 자기가 오랫동안 지켜봐온 지구와 자신의 고향 행성 사이에서 정말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 거죠. 네. 이게 단순히 그냥 침략을 막는 영웅 이야기가 아니고요. 여왕 개인의 그 깊은 고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전 여왕과의 그 복잡 미묘한 관계도 또 하나의 축이고요. 아, 평론에서는 바로 그 지점을 굉장히 흥미롭게 보는 것 같아요. 그쵸? 단순하게 뭐 선과 악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여왕이 처한 그 윤리적인 딜레마 자체에 주목한다고요. 모성을 구할 거냐 아니면 자신의 애정을 갖게 된 지구를 지킬 거냐. 이야, 이건 진짜 어려운 문제네요. 맞아요. 그 평론에 따르면 이 작품의 뭐랄까 핵심은 천년여왕이 단순히 선악을 선택하는 그런 영웅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오히려 자신의 과거 행동과 현재 주어진 책임 사이에서 필연적으로 좀 비극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그려진다는 거죠. 비극적인 존재. 네. 그러니까 구원 그 가치보다는 그 딜레마 자체의 무게에 더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아마 여왕은 자신의 힘이나 운명 앞에서 굉장히 깊은 슬픔, 또 외로움 같은 걸 느꼈을 겁니다. 사랑도 있었을 테고요. 존재의 의미라던가 뭐 문명 간의 충돌, 또 개인의 책임 같은 그런 좀 무거운 주제들이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밖에 없는 구조네요. 진짜 두 세계의 경계에 선 존재의 숙명이라 생각할 거리가 많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깊은 주제를 다루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시다시피 한국에서는 작품의 내용보다는 다른 좀 외부적인 요인이 더 큰 영향을 미쳤어요. 그 유명한 조기종영 사건 말씀이시죠. 1983년에 MBC에서 그 은하철도 999 후속작으로 엄청난 기대를 받으면서 방영을 시작했다고 저도 기억하는데요. 성우진도 거의 그대로였고요. 네, 맞아요. 처음에는 이게 심지어 미국 만화로 잘못 소개되기도 했었죠. 그랬군요. 네. 그런데 이제 방영 도진에 기모노 입은 장면 같은 게 여과 없이 나가고 결정적으로 이 작품의 원작이 일본 신화인 카구야 공주 이야기라는 사실이 당시 한국일보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면서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결국 그 외생 논란이 크게 불거졌군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방영은? 정말 안타깝게도 방영 시작하고 딱 2달 만에요. 10화에서 갑작스럽게 방영이 중단됐습니다. 10화만요? 와. 네, 그 이후에 뭐 공휴일 특선 이런 걸로 몇 번 더 방영되기는 했지만 결국 1984년 현충일 방영을 마지막으로 그냥 완전히 자취를 감추게 됐죠. 작품이 가진 어떤 잠재력이나 메시지가 채 전달되기도 전에 그 문화적인 민감성이라는 장벽에 부딪혀서 그냥 사라져버린 거네요. 정말 아쉬운 대목입니다. 그렇죠. 정리를 좀 해보자면 천년여왕은 그 카구야 공주 설화를 바탕으로 해서 운명이나 책임,
존재의 의미 같은 깊은 질문을 던질 수 있었던 어찌 보면 수작인데 한국에서는 아쉽게도 그 매력을 온전히 보여줄 기회를 얻지 못했던 거죠. 자, 오늘 이렇게 천년여왕에 대한 자료들을 쭉 한번 살펴봤는데요. 단순히 그냥 추억의 애니메이션, 이걸 넘어서는 어떤 깊이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 싶네요. 만약 여러분이 천년 여왕처럼요, 자신의 뿌리가 되는 세계, 그리고 또 새롭게 관계를 맺고 책임감을 느끼는 그런 세계, 이 둘 사이에서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선택을 해야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기준으로 삼으시겠습니까? 태어난 곳에 대한 어떤 의리일까요? 아니면 새롭게 쌓아온 관계와 책임감일까요? 이 여왕의 고뇌가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의미는 무엇일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